안녕하세요. 미스터홈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입니다. 오늘 7월 10일 또 하나의 대책이라고 할까요? 보완 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발표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세종, 대전, 청주 또 이쪽 지역에 사는 분들 나한테 해당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 그렇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7월 10일자로 나왔어요. 네, 이런 목차들 지금 현재 동향이 어떤지 얘기를 먼저 하고 세부 내용. 그래서 이제 서민이나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이런 좋은 것도 준다. 뭐 공급을 확대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다주택자나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는 강화하겠다.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제도를 보완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동향을 봤더니 경기, 인천, 이제 대전하고 청주 이 지역에 규제를 했더니 상승세가 둔화되더라.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서민 실수요자가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있고 주택시장 기대 심리 지수도 상승하고 있다.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주택시장의 높은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집을 사놓으면 이제 올라서 돈이 많이 벌린다. 이런 그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자꾸만 주택을 구입하는 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반복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 그리고 또 실수요자들이 또 집값이 자꾸만 오르니까 더 오를까봐 겁나서 이제 추격 매수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무주택 실수요자와 소외감과 불안감을 느낀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다 맞게 이제 분석을 해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나 공급 비율을 확대한다. 그래서 생애 최초 비율 종전에는 20%였는데 변경해서 25%로 늘려주겠다. 공공택지에서도 15%, 민간택지에서도 7% 해서 최초로,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 공급을 하는 물량을 늘려주겠다. 근데 이거는 이게 합으로 봤을 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전체 100이라는 거에서 처음에 그 생애 최초에 주는 물량이 특별 공급 물량이 요만큼인데 요만큼 늘려주겠다. 그 말은 기존에 받던 사람이 이만큼이었는데 요만큼 준다. 그 얘기니까 이건 전체에선 변화 없는 거라서 뭐 특별한 변화 없어 보이고요. 조금 신혼부부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주도록. 왜냐면 이게 그 청약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보면 가점제로 하다 보니까 나이가 많으시고 부양가족이 많고 오랫동안 이렇게 무주택자로 살아오신 분들이 더 유리하고 젊은 사람한테 기회가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런 조건들을 좀 준 것 같아요. 네, 역시 이거는 공급의 변화에는 차이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로 보이고요. 네, 그거 말고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감면해주겠다. 금액에 따라서 1.5억 이하면 취득세를 아예 받지 않고 1.5억에서 그러니까 1억 5천에서 3억, 수도권 4억 이하일 때는 50%까지 감면해주겠다. 생애 최초로 이렇게 자그마한 주택 구입한다. 이렇게 하면 취득세에서도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뭐 이제 그런 걸로 나온 것 같고요. 사전 분양 물량 대폭 확대해서 현재 9,000호 하기로 한 걸 3만 호 이상 하겠다. 이건 아직 정해진 게 아니라서 그냥 그렇게 해주도록 노력해 볼게. 뭐 이제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대출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우대해 주겠다.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일 때는 9천만 원 이하면 LTV DTI를 10%더 주겠다. 대출을 조금 더 해주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그 6.17 발표 때 지금 분양 받아놓은 사람들한테 대출 규제가 이제 그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 규제가 들어가니까 내가 분양 받았는데 나머지 금액 어디서 마련하라는 거냐, 이거 다 대출 된다고 해서 우리가 분양 받은 건데,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규제 지역 지정 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은
잔금 대출을 그 이전 대출 규제에 적용을 해주겠다. 워낙 이제 불만이 많았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뭐 실수요자를 위해서 공급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 그거죠. 나와 봐야 알죠.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아마 좀 고밀도로 이렇게 높이 개발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해주나 봐요. 그리고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해서 좀 더 세대수를 많이 넣어서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신규 택지 추가로 발굴하겠다. 청년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 아파트 공급 뭐 이제 그런 거 공실 상가 오피스도 활용하겠다. 이런 건 검토 가능 대안이에요. 이거는 어찌 될지 두고 봐야지 아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봐야 할 것은 세제가 강화된 것입니다. 먼저 종부세 한번 볼게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개인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인 경우에 구간별로 1.2에서 6.0까지 세율을 적용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2주택 이상인 경우에 현행은 8억에서 12억이면 0.6 종부세가 0.6% 되던 걸 2배로 1.2% 늘어나고 그렇게 이제 금액별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2배가 조금 안 되고 뭐 1.6, 2.2 해서 총 6%까지 123.5억 초과하는 요 금액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는 6%까지 종부세를 인상하겠다. 네, 그러면 세종에 만약에 6억인 주택 하나하고 7억인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시가로 얘네들 둘을 더하면 13억이 되니까 요 13억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고 1.6%를 적용받게 되겠네요. 그런데 요 13억에 대해서 1.6%를 종부세로 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 공시 가격을 찾아요. 그러면 대략 6억도 한 3억대, 뭐, 7억도 3억 얼마 이 정도 되거든요. 지금 세종시 공시 가격이. 그러면 이 둘 합하면 공시 가격이 한 뭐 6억 3천 뭐 이 정도 나왔다고 하면 거기서 기본 공제를 6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6억을 빼요. 그러면 남는 게 3천이죠. 이 3천에 대해서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막 어마어마하게 금액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법인인 경우에는 중과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하는데 법인은 그 기본공제 6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좀 전에 13억에서 6억 빼고 13억에서 이게 한 6억 뭐 몇천 6억 3천 됐는데 이렇게 해서 6억 3천에서 6억을 빼고 3천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 안 나왔잖아요. 근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6억이 없이 6억 3천 전체에 대해서 종부세를 이제 내도록 한다. 이제 그래서 법인이 가지신 물건들은 앞으로 종부세를 상당히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이제 차이가 납니다. 자, 부과일은 21년도 6월 1일부터예요. 이제 요때부터 할 건데요. 2년 미만, 여태까지 이제, 1년 미만은 40%고, 이제 주택인 경우에요. 그 다음부터는 기본세율을 적용했던 것을 12, 16에서 조금 50, 60으로 높인다 했는데 이 정도도 양해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선안이 뭐냐면 1년 미만이면 70%, 분양권도 70%까지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2년 미만이면 또 60%, 그리고 2년이 넘어야 2년 이상 돼야 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많이 지금 높아졌죠. 양도세가 상당히 지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또 이제 기본세율이 원래 6에서 42%인데 2주택이 되면 10%를 더 해서 16에서 52%,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면 20% 해서 26에서 62% 했던 것을 이번에 10%씩 더 늘린 거예요. 그래서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기본세율의 20% 이상, 2주택이면 3주택이면 30% 이상에서 36에서 72%, 그렇게 지금 내게 되는 거죠. 36에서
72%까지. 거기다가 이제 지방세 뭐 이렇게 하면 거의 80%까지. 양도세 이제 우리가 집을 사서 한 뭐 5천만 원 올랐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팔았다. 그러면 뭐 물론 뭐 좀 뺄 거 비용들을 빼겠습니다만 빼고 나서 뭐 5천 차익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80%를 세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한 금액이 내가 한 5천을 남기고 싶어서 팔았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남으니까 봐, 너네 이거 이제 이렇게 사갖고 팔아봤자 남는 돈 얼마 없지. 세금으로 다 내고. 그러니까 하지마. 집 사고 파는 거 이런 거 집으로 이득 볼 생각 하지마.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예상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취득세 부분도 뭐 올릴 거다. 그전에도 4주택 이상은 취득세를 4%로 적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올립니다. 2주택자가 되면 8%를 올려요. 이게 세금을 이렇게 갑자기 1에서 3%였다가 8% 이렇게 올려버려도 되나? 이거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막 지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3주택 이상이 되면 12%가 돼요. 그래서 이 취득세가 좀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억짜리 집을 산다. 5840 4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5억짜리 집 샀는데 4천만 원 세금 내기 쉽겠어요? 이거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4천만 원 깎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려나요? 네, 3주택 이상이 되면은 5억짜리 집 사면 거의 6천만 원 돈? 이렇게를 지금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 전환 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인으로 하는 경우에 취득세 감면 혜택 75%도 이제 없애버리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취득세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 취득세는요, 다주택자인 경우, 이게 지금 어느 지역, 규제 지역이라는 말이 없네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비규제 지역, 어느 지역이라도 다주택자는 이렇게 이 취득세가 적용된다는 것일지,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조금 지켜볼게요. 자, 그 다음 재산세 중에서 왜 우리가 신탁에다가 내 재산 넘겨놓고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때 재산세는 신탁사에서 지금 내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원소유자가 이건 네 거니까 그냥 맡겨두기만 한 거니까 네가 직접 재산세를 내라. 이렇게 지금 개정이 되고요. 또 하나 등록 임대사업자, 이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얘기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자, 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8년 폐지가 됩니다. 아예 어차피 혜택 하나도 안 주는데 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일 거다 하는 부분과 함께 앞으로 임대차 보호 3법 이렇게 해서 기존에 그냥 등록 임대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임대를 주는 사람들한테 지금 그 규제를 가하려고 하죠. 뭐 5%밖에 못 올리게 하거나 뭐 아니면 2+2 해서 2년, 4년은 있게 하거나 해버리면 결국 이 제도로 실현하려고 했던 것을 무조건 모든 임대를 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파트에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폐지한 것 같습니다. 그 외 단기 임대 신규 등록 및 장기 임대료의 유형 전환은 불가하다. 그 외 장기 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등 공적 의무를 더 강화하겠다.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또 임대사업자로 계속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에 관련해서 8년 폐지되고 단기 임대가 폐지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임대사업자들은 다 8년에서 10년 이렇게 오랫동안 요 의무를 다 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폐지되는 임대의 기존 주택은 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이 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발적인 등록 말소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자발적으로 내가 안 하겠다 하면 원래 과태료 내게 돼 있었잖아요. 몇 천만 원 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일단 허용해주겠다. 지금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일시적으로. 그러면 팔 사람은 빨리 팔고 이게 끝낼 사람은 빨리 끝내라. 등록 임대 사업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그냥 내 주택으로 가져간다는 거니까. 그럼 다주택자가 되면 다른 세금들 뭐 종부세를 내든 팔아서 뭐 양도세를 내든 이제 그런 다주택자 그걸로 또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거 생기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오늘 7월 10일 발표난 보완 대책 살펴봤는데,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강화된 부분이 있고, 양도소득세 지금 거의 80%까지도 이제 세금을 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갔습니다. 1년 미만 매도하실 때, 2년 미만 매도하실 때 전부 다 세금이 강화됐어요.
이전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양도소득세 역시 강화됐고요. 그 다음에 또 취득세,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취득세를 2주택자면 8%, 또 3주택자 이상이면 12%까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뭐 10억짜리 집을 사면 1억 2천을 세금으로 내야 되죠. 3주택자 이렇게 되면 그 정도로 취득세를 이제 어마어마하게 물리겠다. 지금 요런 것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을 많이 하도록 뭐 좀 추가로 더 지정을 하든 용적률을 완화하든 더 하도록 우리가 한번 노력해 보겠다. 어떤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좀 구체적이지 않게 아주 급하게 막 질른 표가 많이 나는 그런 대책이기는 합니다. 이게 정말로 이렇게 이제 다 진행이 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는데요. 많은 분들 좀 대책이 나올 때마다 답답하고 화나고 그러실 텐데 좀 차근차근.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제 조금 머리를 식히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지금 주택을 이토록 우리가 매매하는 걸 싫어한다면, 국가가 이렇게 아파트 매매를 싫어한다면, 그렇다면 다른 걸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대안은 무엇이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봐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급하게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보완 대책 중에서 우리가 키포인트로 짚어볼 만한 것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